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여사의 황교안 패싱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그 낮고 경박한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해명도 아주 치졸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을 따라가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1야당 대표를 건너뛰었다. 차라리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에 대한 반감, 그 5.18 관련 발언 파동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자신들이 주장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이런 서른 최고위원의 설명이 오히려 솔직하고 당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인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부인들은 대개 그런 면에서 행동이 매우 신중하고 언행이 조심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 이런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관여하거나 아니면 막 무대 전면에 나서서 김정숙 여사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대통령 부인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에 단 것처럼 한반도의 역사에는 세 명의 대표적인 혼란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불쾌한 김정숙이라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차례로 이 사람들이 왜 한반도의 불길한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 첫 번째 부인 김정숙. 김정숙은 김일성이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할 때 그 빨치산 대원들의 각종 예를 들자면 음식 또는 빨래 또는 각종 이런 보조원 역할을 했던 그런 출신입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장남이 김정일입니다. 북한은 김정일이가 1942년 2월 16일 백두산의 봉우리 아래에 있는 일종의 그 백두산의 미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항일 빨치산 운동 본부, 미령의 한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급조를 해서 역사를 위조하고 조작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개인 숭배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1942년이 아니라 1년 전인 1941년 같은 날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보다 그 위쪽에 있는 하바롭스크 근처에서 김정일이는 태어났습니다. 김정일의 탄생 연도를 1년 늦춘 것은 아버지 김일성이가 1912년생이기 때문에 1912년에서 30년, 그러니까 일종의 그 30년 주기의 꺾기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전선동에 훨씬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바롭스키에서 1941년에 김정일이를 낳았고,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에 이제 다시 평양에 들어와서, 그리고 또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았었습니다만은 김만일이라고. 이 둘째 아들은 김일성 일가가 평양으로 다시 들어와서 평양에서 집을 이제 1945년 이후니까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죠. 1945년 해방 이후에 김일성 일가가 평양에 들어와서 거처하던 집, 그 집 마당에 있던 연못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김만일. 자,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49년에 김정숙은 세 번째
자식을 출산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자식도 죽었죠. 그리고 나서 한국전쟁 중에 김일성이가 얻은 두 번째 부인, 비서 출신이었죠. 그 여성이 김성애가 낳은, 그러니까 김정일이의 이복 형제 김평일, 헝가리, 체코, 폴란드 이런 동구권 대사를 지냈던 인물이 김평일 아닙니까? 김일성은 일종의 이 김정일이는 김일성의 후계 다툼을 벌이다가, 그래서 자신의 경쟁자가 됐던 이 김평일이는 동구권의 대사로 해외에서 이제 일종의 유랑생활 비슷한 것을 했는데, 그래서 김평일이를 후계자로 하려고 했던 자신의 그 새어머니, 두 번째 어머니 김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성애는 죽을 때까지 사실상 평양에서 가택연금 비슷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김정일이가 태어나지 아니하고 김평일이가 김일성의 장남이 돼서 만약에 김일성의 후계자가 됐다면, 김평일이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이런 동구권 나라들의 대사를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서양 문물을, 비록 공산주의 동구권이었지만, 그리고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후에 어떤 그 서양의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김평일이가 김일성 사후에 북한의 권력을 잡았더라면 저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북한이 개혁개방에 못 나간 중요한 이유가 김정일이의 권력과 개인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평일이가 여러 가지 성격과 또는 이 교육받은 거라든가 동구권에서의 경험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김정일이처럼 그런 어떤 그 포악한 권력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개인 숭배로 인민을 몰아붙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개혁개방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이는 한반도 역사에서 불행 중의 불행이요, 악 중의 악입니다. 김정일이가 저질렀던 그 포악한 여러 가지 테러, 그리고 핵개발, 그리고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인민을 완전히 감옥과 같은 생활로 몰아넣었던 폐쇄성. 이러이러한 것들이 한반도의 역사를 대결과 갈등과 김정일이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이 수십 년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김정수가 김정일을 낳지 않았다라면, 두 번째,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모친 김정숙. 아마도 임종석이가 임수경 미립국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을 때 민주화 운동 가족협의회, 민가협, 육아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민가협 회원이 됐겠죠. 이 민가협 회원이 된 김정숙 여사가, 이 여인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지 3개월도 채 안 돼서 청와대 앞에 가서 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감옥에 가 있던 이석기와 끔찍한 도심 무정부 폭력 사태에 대한 배후 책임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일종의 이런 반국가적인 행위를 해서 감옥에 간 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런 운동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가장 기본적인 이 정체성과 법과 질서를 위험에 빠뜨렸던 두 사람의 석방을 대놓고 얘기했던 것. 마지막 3번 김정숙.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구태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이념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정치 상황과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남편이 대통령이 됐다고 덩달아 남편의 해배 순방 중에 베를린에 있는 윤희상 묘소에 가서 동백나무라고 하는 고고함과 절개의 상징인 동백나무를 헌목함으로써 동백나무의 명예에 흑칠을 한 그런 어설픈 행동을 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 김정숙. 이 세 명은 정말 이제 붉은 스카프의 여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